괴물과의 싸움은 괴물을 압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괴물과 싸우면 우리가 겸손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젠틀맨십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바보 멍충이들이죠. 괴물은 괴물보다 더 센 힘으로 압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밟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다치지 않습니다. 괴물은 까딱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칩니다. 이태원 참사 그랬죠. 이 오송 참사 그랬죠. 이번에 뭡니까? 화성 참사 또 그랬습니다. 계속 참사가 일어나고는 하죠. 괴물을 압도하는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200만이 넘게 가자.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윤석열이 자진 사퇴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면직 처분했어요. 이 말은 탄핵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동관처럼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죠. 김홍일이. 그래서 또 다른 검찰총장이 그래서 검사를 탄핵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재판장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이원석이 뭐라고 씹으렸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고위공직자들 탄핵은 일상화되어야 한다. 누구라도 잘못하면 고위공직은 탄핵해야 됩니다. 반드시 탄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의 일상화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왜? 직접민주주의 체제가 없거든. 직접민주주의 체제가 됐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냥 시민들이 입법해가지고 투표해버리면 되는 거죠. 국민투표를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 그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과반만 넘으면 그냥 입법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 다 감옥 가야 됩니다. 검찰 조직을 저렇게 방치한 이원석도 탄핵시켜야 됩니다. 이원석이 이놈이 지금 김건희 수사, 주가 조작 수사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아주 이원석이 이놈이 나쁜 놈이거든. 국회의 존재 목적은 행정을 장악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은 의회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는 국회는 뭘 해야 되냐면 행정을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 관료들을 장악해야 되는데 행정 관료를 장악하지 못했어요. 그게 문제예요. 뒤에서 또 얘기합니다. 법안 발의를 하는 목적은 행정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거예요. 국회의 존재 목적은 행정을 장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행정을 장악해서 뭘 하느냐? 국민이 원하는 것, 비전, 목적, 방향에 맞도록 행정 행위를 하도록 관료들을 밀어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관료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관료들은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정치인들의 명을 받아서 그거대로 실행을 하면 돼요. 행정을 실행하는 거잖아. 근데 이 쪽수가 워낙 많아, 이게. 그러니까 의원들은 얼마 안 되고 몇 명 안 되잖아. 힘이 딸리는 거야. 쪽수가 워낙 행정이 크니까. 그래서 독일에서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따가도 또 얘기할 텐데 Parlamentarische Staatssekretär라는 정무 차관을 두어서 걔네들이 쫙 장악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장관 혼자서는 어려우니까 장악하도록 만들어서 걔네들이 이 행정 업무를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질서를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국회의 목적은 그거야. 법안 발의를 하는 목적은 뭐야? 행정 조직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 검찰총장이라는 놈이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아가리를 벌리는 놈은 그냥 탄핵시켜야 됩니다. 독일에서는 연방 검찰총장이 이 법무부 장관의 이유 없이 해고할 수가 있어요.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조문에.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어요. 그냥 나가. 그러면 그 자리로 나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있어요.
예전에 내가 한번 강의했었는데 그 하이코 마스라는 연방 법무부 장관이 하랄드 랑헤라는 연방 검찰총장을 그냥 해고했습니다. 뭐 이유는 있었어요. 이유는 있었는데 야, 이 이유란 단순히 그 정치 조직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하랄드 랑헤라는 연방 검찰총장을 그냥 단숨에 해고해 버립니다. 하랄드 마스가 연방 법무부 장관이죠. 이게 연방 법무부 장관은요, 그냥 임명직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어요. 검찰총장 임명직 아닙니까? 해고하면 돼. 임기가 있다고 하지만 임기가 있으니까 탄핵하는 거예요. 탄핵하면 임기에 상관없이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검찰총장을 탄핵해요. 이런 놈이 어떻게 입을 엽니까? 국회에다 대고. 이런 아주 방자한 놈이거든요, 이게. 괴물과의 싸움은 그래서 괴물을 압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거 봐요, 이게. 국회가 이렇게 일하는 거를 감시하라고 국회가 있는 거예요. 행정 업무는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거든. 액트지오에서 나온 결과를 받기도 전에 시추 자제 계약을 발주했다는 거 아니야. 이런 미친놈들 아니야, 이게. 이런 괴물들이 어디서 탄생했냐. 이거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지금 산자부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지. 산자부가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어디서부턴가 이 끈터구가 저쪽으로 석유공사로 가가지고 이 짓을 했단 말이야, 이게. 이런 괴물이 지금 용화대에 있다는 것이. 용산에 있다는 거야, 이런 괴물들이 작당을 해서 이 짓을 하고 있다고. 그 괴물을 어떻게 탄생하는가? 그건 라이놀드 니버가 이미 1930년대 초에 이 유명한 책으로 설명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있을 땐 도덕적이야. 그런데 조직에 들어가면 비도덕적인 조직이 돼버려요. 비도덕적인 인간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회 전체는 비도덕적인 사회가 돼. 여기서 사회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조직이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어요. 비도덕적인 조직이 돼. 그래서 그 조직 속에 들어가면 그 조직은 오가니제이션 맨, 조직 인간으로 변해버려요. 거기서 괴물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조직론은 뭘 하는 거냐? 이런 비도덕적인 조직을 도덕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주는 학문이야. 그래서 인사조직론을 모르면 조직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몰라. 인간이 도덕적인 인간으로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당하는 거예요, 지금. 괴물 한 놈한테 지금 전 국민이 당하고 있는 거라고. 이걸 모르니까 당하는 거야, 모르니까. 괴물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과정을 봅시다. 내가 여러 번 강의했는데 이명박 때 이 괴물이 탄생했어요. 이 비리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사자방 비리, 광우병 위험소를 수입해가지고 전 국민이 나서서 했죠. 사자방 비리 있습니다. 민간인 사찰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지만 박근혜 같은 등신이 대통령이 됐어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최순실 사건이 일어났어요. 촛불혁명과 탄핵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났습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까지. 예측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상태가 뭡니까? 예측을 잘하면 될 거 아니야, 사람 잘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보고, 그 사람이 잘 일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측 불가능. 그런데 또 이런 흐바리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된 거야. 막 있어빌리티 만들고, 이미지 멋있게 만들고, 검찰 개혁을 한다고 말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언론 개혁 안 하고, 재벌 개혁 안 하고, 노동 개혁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부동산 가격은 폭등시키고, 남북 관계는 완전히 파탄으로 몰아버리고. 국민을 배신했지. 이 배신하는 경우를 보면서 막
이미지 정치하고 이벤트 정치하고 뭐 하는 것처럼 계속 떠벌렸던 이런 등신 같은 인간이 나타나자 우리는 충격을 받았어요. 국민이 정부를 국회도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문재인이라는 인간은 자기 한 사람 쏙 빠져나가고 누구한테 넘겨준 거야, 정거를. 이 문임 노조를 내가 이 등신들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문재인, 이낙연, 임종석, 노영민, 조국. 이 5명, 이 핵심 멤버지, 이게. 이놈들이 윤석열이라는 괴물에게 정부를 넘겨주고 끝났어요. 더 이상 시민들은 통제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뭐예요? 자기는 빠져나가고 나머지를 다 감옥에 온 국민을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윤석열이 발광지랄을 하는데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 왜? 개혁을 안 했거든. 언론 개혁도 안 하고 재벌 개혁도 안 하고 종교 개혁도 안 하고 교육 개혁은 말할 것도 없고 검찰 개혁. 이 사법 시스템에 이 쥐저처럼 달라붙은 그 검찰 조직을 하나 개혁하지 못하고 자기 몸 하나 싹 빠져나와서 책이나 팔고 앉아있는 이 더러운 작태를 보고 있자니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 사태를 만들어낸 사람은 문재인이에요. 이낙연이고 임종석이고 노영민이고 조국이에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과 조국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결국 국가를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괴물을 통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 괴물에게 넘겨놓고 그냥 싹 빠져버린 거예요. 괴물이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조국과 문재인이 검찰 쿠데타 진행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검찰청 특수부를 20여 명에서 있던 것을 43명으로 최대한 그 힘을 키워줬습니다. 누가? 조국이. 그러니까 이제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그러자 검찰총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검찰총장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검찰총장을 시킵니다. 누가? 조국이. 물론 문재인의 허락을 받아서 문재인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했겠죠. 2019년 9월에 드디어 조국이 장관에 취임했는데 조국 사태가 벌어진 거죠. 쿠데타가 시작된 겁니다. 조국이 자기가 만들어준 특수부 검사들에 의해서 도륙됩니다. 나는 조국을 그래서 등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윤석열이 어떤 인간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민정수석 시절에 조국은 당연히 자기가 했었어야 할 일을 안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사검증을 안 했다는 거죠. 윤석열에 대한 인사검증. 더군다나 인사청문회에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그 거짓말을 눈 감아줬어요. 내가 거짓말을 묵인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내가 여러 차례 강의했습니다. 조국은 이것에 대답해야 돼요. 그 거짓말을 왜 묵인해줬냐고. 최광욱이 그렇게 80페이지나 되는 시뻘건 절대 불가 중대 흠결 판정을 내린 그 인사검증 보고서를 왜 무력화시켰냐는 거예요. 조국이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 강의한 거를 쭉 들어보면 여러분 내가 왜 조국을 비판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쿠데타는 드디어 절정에 이르죠. 2020년 12월에 윤석열을 징계 처분합니다. 추미애가 나타나죠. 추미애가 조국 후임자로 와서 1년간 고군분투하면서 윤석열의 비리와 불법에 대해서
다 정리해서 징계 처분을 내립니다. 거기에 징계 처분을 했던 위원장이라는 놈은 그것은 면직시켜도 된다고 써놓고서는 무슨 정무적 판단으로 2개월짜리로 징계 처분합니다. 미친놈이죠. 아니 지가 왜 정무적 판단을 합니까? 면직 처분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면직 처분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이 등신 같은 놈들이 주변에 그냥 싹 깔려 있는 거야, 우리나라 주변에.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징계 처분을 받아야 할 윤석열을 해임한 게 아니라 추미애를 해임합니다. 누가? 문재인이. 나는 그래서 문재인을 등신이라고 말하는 거야. 문재인이야말로 등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등신 밑에 있는 놈이 또 등신짓 하는 거고. 계속 등신들이 나타나서 칠푼이들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칠푼이는 누가 쓰는 거야? 나는 등신이라고 쓰지만 칠푼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김영삼이 항상 박근혜더러 칠푼이라고 말했어. 늘 김영삼이 칠푼이 같은 애다. 미카 키무라님, 괴물을 탄생시켜놓고 침묵하고 있다. 그 분노를 국민이 투표로 심판하고 있다. 민심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네. 이거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아니 추미애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지? 이런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야. 지나놓고 보니까 나는 그때 무슨 묘책이 있을 거다. 청와대에서 그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이상한 결정을 내릴 리가 없다. 저렇게 결정을 내릴 만한 뭔가가 있을 거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윤석열을 제압할 수 있는 묘책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고. 근데 끝까지 아무 묘책이 없이 그냥 나간 거야. 다시 출마할까요? 하면서. 그래서 나는 등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1월 18일 쿠데타를 승인합니다. 쿠데타를 승인하는 장면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검찰총장이 정치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쉴드를 쳐줬어요. 누가? 문재인이. 21년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랬습니다. 이 말을 조국이 어떻게 해서 이 말은 윤 총장 뭐라 그랬더라? 윤 총장 정치질 하지 마라 하는 의미였다는 거야. 그 앞에 문재인이 그 앞에 뭐라 그러냐? 검찰총장의 검찰권에 대한 오남용에 대한 강한 경고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검찰총장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을 했거든. 근데 그 말은 윤석열 정치질 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자기는 읽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바이든을 날리면으로 읽었다는 거야. 이 조국의 대답이야 이게. 미친놈이죠. 정신 나가는. 아유, 참. 이런 인간들이 지금 정치판에 그냥 팍 뭐라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생 거짓말로 거짓말했던 놈들이 지금 정치판에 나와 있는 거야. 조국을 포함한 국힘당 애들. 용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괴물을 탄생시킨 과정은 조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 문재인을 쉴드 쳐주잖아요. 아이고, 참. 어처구니 없어요, 어처구니 없어. 사람들이 이걸 몰라. 나는 이거를 조사하느라 내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조사에 들어가면서 아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 어떻게 이해해 이 과정을.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 나는 원인을 찾는 사람이잖아.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이 원인을 제공한 분명한 것이 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 없다 인간이.
그 찾아 들어가 보니까 조국이야, 조국. 조국, 문재인, 그 임종석, 노영민 이런 놈들이 다 깔고 앉아서 이 짓을 한 거야, 이 짓을. 그래서 괴물은 결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괴물을 키워낸 사람이 있어요. 키워낸 제도가 있고 그렇게 하도록, 그 제도 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누군가가 했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는 거야. 그게 조국이고 문재인이고 이낙연이고 노영민이고 임종석이라는 거야. 아니면 아닌 증거를 가져와 봐. 나는 거기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놈들 있으면 가져와 봐. 조국이 가장 중요한 원인 제공자예요. 조국이 이 강의를 듣게 하세요. 뚱다리님? 제가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뚱다리님. 네, 건강하세요, 선생님. 5번째 슈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괴물을 키워낸 게 조국이라니까? 자꾸 아니라고 아무리 지가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어. 증거가 다 있어. 사람들이 나처럼 찾질 않으니까 그렇지. 찾으면 다 나와. 자, 여기까지 하고 인사평가 방법론의 의미, 유능함과 무능함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지금까지 정청래까지 했죠. 여기서 유능한 사람은 제가 김성회 아주 긍정적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우영, 양문석, 민형배, 정청래까지 다른 사람과 달리 유능함을 보여줬어요. 내가 김우영, 양문석, 민형배, 정청래 이런 사람들을 오랫동안 관찰한 사람이 아니에요. 최근에 봐서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보니까 똑똑해. 그래서 최근에 22대 총선을 보면서 쭉 여러 사람들이 쌈박질 하는 걸 내가 이렇게 관찰하면서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쓸만하구나. 시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구나. 이걸 얘기했죠. 최민희 오늘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인사평가 방법론을 쓰면서 과거를 봐라 이런 얘기를 수태했고 과거를 조사해보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한 사람들 김성애는 그 과거를 내가 직접 찾아보진 않고 얘기는 들었어요. 김성애는 나하고도 면담을 했기 때문에 과거를 좀 알고 있고 김우영, 양문석, 민영배, 정청래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언론에 나온 것만 가지고 최근 정보 가지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람들이 어디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나한테 정보가 이 조국이나 또 문재인이나 과거에 했던 역량 진단했었던 사람들보다는 좀 정보의 양이 아주 일천하죠. 그렇지만 현재 지금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정보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고 의사결정을 하느냐 그거를 보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에요. 일단.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 사람이 다른 짓 한다. 그러면 업데이트를 하면 돼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정리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을 점점 높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이런 그 인사평가는 그 확률이 역량 진단하는 것보다 낮아요. 그렇지만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건 잘한다고 평가해주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삑사리를 내거나 뻘짓을 하거나 그러면 업데이트를 계속 하면서 점점 진리의 길 위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